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HSP, 우리나라 말로 아주 예민한 사람 또는 초민감자 이렇게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HSP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항목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감정 몰입도가 높다, 감정이입을 잘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전해진다는 거. 세 번째는 신미안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부분까지도 분간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실제로 HSP이신 분들은 만나보면 인생 살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심리치료 세션에 오시는 내담자분들 중에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상대방의 말이나 시선에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다, 조그만 불빛이나 소리가 있어도 잠을 잘 못 잔다, 나는 남을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외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같은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예민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민함을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예민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으신 일본의 정신과 의사 니시와키 슌지 선생님의 책 고민 쇼컷의 기술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민한 사람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증폭시켜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죠.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걸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꿀팁과 조언들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며 상처를 받는 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나 자신에 대해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줄이면 예민한 사람으로 사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대예요.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기대라는 걸 최소로 줄여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예민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장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민한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쌀쌀맞거나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그게 자극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거슬리거나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잠깐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짜증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증폭, 분노, 비참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엔 저런 사람들이 많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야,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트레스의 증폭을 막을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나는 꼭 이걸 해내야만 돼, 그것도 잘 해내야만 돼 라는 완벽주의를 예민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 예민하다는 건 더 많이 불안하다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위험을 줄이려고 정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각들이 완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된 적이 많던가요? 내 생각, 내가 바라는 이미지 그 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의식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내려놔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두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가 강한 분들이 특히 그럴 텐데, 제가 완벽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 또 불안이 치고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근데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건 포기해라, 체념해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해라, 대충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기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원하는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인생 전체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기대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에
두려움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기대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기대를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심리치료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대했네? 내가 또 기대했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무슨 기대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그걸 생각해 보고 깨달았다면 기대하고 있네. 이렇게 기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로 내뱉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있는데 기대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면 속으로만이라도 나 기대하고 있었네? 그렇게만 해도 기대하는 마음이 한풀 꺾입니다. 이걸 여러 번 지속하다 보면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기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대하지 않기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또 기대했어? 이런 한심한 나 녀석.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하지 않는 거를 완벽하게 하라고 또 나 자신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내려놓으세요. 계속 알아차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했네. 이거는 뭐냐면은 기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바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기대에서 벗어나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완벽주의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한다는 거에서 약간 파생된 부분인데 완벽주의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문제될 거 없죠. 멋지고 좋은 일이죠.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적응적 완벽주의는 실패할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냥 잘 해내고 싶고 그걸 노력하는 과정에 몰입돼서 뭐 되든 안 되든 이런 생각들 별로 없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그게 이제 적응적 완벽주의, 좋은 완벽주의죠. 근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기준이 높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이 기준만큼 어떻게 보면 이 기준보다 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크다 보니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일을 아예 시작도 못하고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완벽주의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완벽주의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일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거에 대한 걱정도 크니까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이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못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한 예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완벽주의 하는 사람으로서 다 경험해서 나온 거죠. 이게 너무 심하면 심리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완벽주의에도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자신이 없게끔 시스템을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할 일을 잘게 쪼개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스몰 스텝이라고 하죠. 예민한 사람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실제보다 엄청 크고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목표로 잡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기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일어나기 목표로 세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불 속에 앉기로 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몸 뒤척이기라고 하고 그 다음 목표를 옆으로 눕기, 그 다음 무릎 구부리기, 그 다음 그 상태로 뒹굴어져서 엎드리기, 상체를 들기, 앉기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잘게 부셔서 하면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저도 내일 아침에 러닝 나가기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내일 입을 운동복이랑 양말 챙겨서 걸어놓기를 목표로 합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성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흐름을 타야 우리는 진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원칙들, 큰 원칙들, 기대하지 않기,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스몰 스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런 원칙들 말고도 이 책에 아주 실용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민한 사람이라면 개보다는 고양이를 키워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강아지를 좋아하고 뭐 잘 맞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한테는 고양이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습을 살피고 눈치를 보거나 어리광을 부리거나 하기 때문에 나에게 반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을 쓸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양이는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서로 나랑 너랑 독립적인 생활을 각자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신경이 덜 쓰이고 더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이런 파충류를 귀여워한다면 그들도 좋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향을 찾으면 좋다는 거예요. 향기. 냄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각도 예민하니까 보통 사람보다 이런 영향이 더 커지겠죠. 오감 중에서 후각만 뇌로 도착하는 경로가 조금 달라요. 코로 들어가서 뇌 안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 그리고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 같은 뇌의 영역에 직접 작용을 한다고 해요. 어떤 향을 맡으면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분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 차분해지는 향, 마음이 산뜻해지는 향 이런 향들을 잘 찾아서 향수로 쓰고 비누로 쓰고 바디워시나 샴푸도 좋고요. 향에 손수건을 묻혀서 가방에 넣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느낌에 맞는 옷을 골라 입듯이 맞는 향을 골라 맡으면 예민한 사람들의 기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이불을 덮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푹신푹신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야 몸에 안 불편해서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몸은 그게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이라면 나를 꽉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무게감 있는 이불을 덮으면 잠이 더 잘 옵니다. 불안할 때 누가 나를 꼭 껴안아주면 마음이 진정이 되잖아요. 애기들도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딱 안아주면 진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가중 담요 아니면 중력 이불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안절부절 못한다는 말처럼 불안해서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예민한 분들 중에 날씨가 나쁘면 컨디션이 다운되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해가 안 나면 괜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침대에서 못 나오겠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비 온다고 못 움직인다니 너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민한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비 오고 날씨 안 좋으면 힘이 안 나고 잘 못 움직여요. 이때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껴입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때 체내 온도가 낮아져요. 이 낮아진 온도를 높이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체내 온도가 올라가면 엔돌핀이라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바로 핫팩인데 핫팩을 이 등 아래쪽 골반 위쪽 부근에 그 옷 안쪽에 붙이면 좋습니다. 이 부위 바로 안쪽에는 피부 안쪽에는 대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몸 전체의 혈액을 빨리 데워줘서 내장 기능도 개선되고 뇌도 활성화되고 엔돌핀도 나오고 완전 좋은 해결책이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뿐만이 아니고 진짜 예민해서 고통받아본 적이 있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꿀팁과 실용적인 조언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저랑 또 만나요. 안녕.